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프리메라리가 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 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2월 31일 05시 30분에 시작하는 레알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먼저 바야돌리드 살펴보겠습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훌륭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전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롱볼 비중을 늘리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직접 맞대결에서는 마드리드의 기대 득점을 0.78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는 편이라 해당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면치 못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6실점으로 안정적으로 수비가 굴러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극단적으로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온이 올 시즌 팀의 주포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1대1 대응 능력에서 월드클래스가 즐비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본인의 힘으로 돌파의 결정을 지어줄 만한 기량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드리드 살펴보겠습니다. 카디스를 2대1로 잡아내며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나와 라요를 상대로 1무 1패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바르셀로나보다 다소 높은 실점률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은 풀백 카르바할은 부상 이후 전성기 시절에 폼을 잃었으며 멘디는 수비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끔씩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디거의 영입으로 인해 알라바를 레프트백으로 배치하는 시프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알라바도 레프트백으로 뛰었을 때는 센터백으로 뛸 때보다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애초에 바야돌리드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베르데의 성장은 매우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에게 집중되어 있던 득점력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원에서 크로스나 모드리치가 장악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발베르데의 활동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발베르데가 벌써 8골을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장 측에 진작 들어선 모드리치의 체력적인 문제 역시 슈아멘이나 카마빈가의 영입으로 대체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전적상의 변수는 있지만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입니다. 바야돌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는 공격을 포기하고 내려앉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사이드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를 상대할 때는 유독 스코어 차이를 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핸디캡 접근은 추천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2월 31일 03시 15분에 시작하는 셀타비고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먼저 셀타비고 살펴보겠습니다. 강등권 턱 밑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쿠데트 감독을 떠나보내고 카르발얄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했지만 카르발얄 감독도 1무 1패로 별다른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발얄 감독은 두 경기에서 쿠데트 감독의 색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쿠데트 감독이 구사했던 전방 압박을 펼치기보다는 하프라인을 상대가 넘으면 압박을 시작하는 운영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 엘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점을 줄이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승점을 정립하려는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성과를 더욱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도 아스파스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공격진의 뎁스가 심각할 정도로 얇아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도 부족합니다. 세비야의 수비가 지난 시즌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감안해도
아스파스가 막히게 되면 힘을 쓸 수 없는 팀의 공격 뎁스를 고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비야 살펴보겠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했던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에 추락했는데요. 특히 지난 시즌 철통 같은 단단함을 자랑했던 수비가 너무나 큰 폭으로 좋지 못해진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카를로스 쿤데를 모두 타 팀으로 떠나보낸 영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이안주를 데려오는 등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현재 수비진의 부상자가 상당한 상황이라 수비 구성을 만드는 것조차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허술하겠지만 공격진의 부진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던 요소라 수비력으로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 세비야의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엔네시리가 후반기에는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되네요.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전반기 클럽에서 보여주었던 최악의 폼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비야 입장에서 전방 자원들의 부활은 매우 절실한 요소인데 전방 뎁스의 부족으로 인해 라멜라를 원톱으로 사용하는 고육지책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로페테기 감독 시절에는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불려지가 있었지만 산파울리 감독 부임 이후에도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도전하는 페이스라 전방 자원들의 전반적인 폼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났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두 팀이 모두 전방 자원들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며 셀타비고는 실점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모습을 다소 줄이고 하프라인에서 라인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셀타비고가 명확하게 의지할 수 있는 주포가 존재하고 세비야는 현재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것조차 난관이라 승부에서는 의외로 셀타비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 승 그리고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